일자로 쫙 붙여놨는데 실내 인테리어랑 조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지 말라. 이 시트 포지션에 비해서 이 계기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한량박입니다. 오늘은 GV80 쿠페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심지어 3.5 터보 모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GV80이 이제 쿠페 모델을 출시를 했죠.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실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 계기판 정도의 이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자로 쫙 붙여놨는데 실내 인테리어랑 조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지 말라. 이 시트 포지션에 비해서 이 계기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리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 대형 LCD이긴 한데 조금 이게 그냥 가격을 올리기 위한 좀 수단이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기존의 GV80의 그 시야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쿠페 모델이라고 하면 조금 스포티한 그 느낌을 이제 운전자한테 주면 좋은데,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기존의 GV80 그냥 일반적인 SUV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다만 이 스티어링 휠의 그 느낌,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디자인, 이 감촉들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D컷 형태로 참 멋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실내 컬러가 블랙의 레드 컬러거든요.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차량의 이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트의 포지션, 시트는 참 편안한데 어떤 스포티한 그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냥 GV80하고 똑같은 시트 포지션이라서 그 시트 포지션이 낮지 않습니다. 많이 높고, 그리고 차체도 어떤 쿠페형 SUV하고는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SUV처럼 좀 높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제네시스 GV80의 경우에는 럭셔리 SUV죠. 그에 걸맞는 나파 가죽들을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실내에 있는 이런 트림들도 이런 알칸타라 재질로 잘 구성을 해놨고, 손에 닿는 곳은 전부 다 나파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GV80도 그랬지만 GV80 쿠페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음이 없어요. 풍절음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조용해요. 정말 정숙하고,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독삼사 대형 SUV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정숙해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스럽네요. 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3.5, 3500cc 터보 모델인데 6기통이지만 6기통의 그런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도 좀 타이트하지 않고 스포티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쿠페 모델을 대부분 만드는데, 타사, 뭐 BMW X6나 뭐 벤츠의 GLE 쿠페나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스포티한 느낌은 들지 않네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온 했을 때와 오프 했을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액티브 사운드를 설정하면 8기통을 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오너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수음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음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제공해 줍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 이 승차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노면이 좀 짜질구리한 것들은 괜찮은데, 좌우의 그 밸런스가 다를 때, 이때는 승차감이 조금 이게 프리미엄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타사에 비교를 해보면 벤츠나 BMW에 비해서도 좋지는 않고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중고속의 그 코너를 지날 때도 약간 쏠림이 있는, 롤이 있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만 해도 이게 조금 이게 아무리 SUV지만 쿠페형 SUV라고 하면 그래도 이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 제네시스 GV80 쿠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만 잘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넣었을 때는 그 액티브 사운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깻잎 한두 장 차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 롤링을 한번 보시죠. 롤링이 타각을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엑셀을 밟았을 때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서스펜션에 대한 이 세팅이 타이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GV80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컴포트한 그 서스펜션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의 이 감각입니다. 이 반응이 조금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이 주행 거리가 한 1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거의 새 차인데 많이 유격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조향을 할 때 유격이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해도 차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해도 차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차의 스티어링 휠이 앞바퀴가 그렇게 뭐 조향이 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의 그 가격은 1억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억 100만 원이면 BMW X6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30D 같은 경우에 디젤 모델만 하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쉽죠. GV80 쿠페의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페형 디자인을 매우 선호하는데요. GV80 쿠페가 출시됐을 때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쿠페라고 하면 약간 그 남자들만 느끼는 그 섹시한 그 디자인이 있거든요. 사이드라인은 그 얄쌍하게 빠진 글라스와 그리고 후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C필러, 그 부분이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엄청 섹시한 라인을 보여주죠. 그리고 후면을 갔을 때는 그 빵빵한 그 리어가 엄청 매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쿠페형 SUV들을 보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GV80 쿠페는 좀 어정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중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그 GV90처럼 변경을 했죠. 그 부분은 엄청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의 그 스포일러를 차체의 그 디자인 라인으로 스포일러 형태를 좀 주어줬는데 그 부분도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얼빵하게 생겼다, 디자인이. 결론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편차가 없는 방지턱은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제 한쪽 바퀴나 이쪽에 그 안 좋은 노면을 갈 때, 뭐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매널 뚜껑이겠죠. 매널 뚜껑 같은 데를 갈 때는 사실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승차감은 나쁘지 않네요. 이 매널 뚜껑 갈 때 이런 한쪽 바퀴만 이 높낮이가 다를 때는 승차감이 사실 이게 프리미엄 SUV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처럼 이런 느낌 좋지 않아요. X6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X6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죠. 에어 서스펜션의 그 느낌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게 좀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이게 조금 맞나 싶어요. 이게 좀 맞나? 이게 승차감이 맞나 싶습니다. 시속이 지금 이게 뭐 30도로긴 하지만 제가 한 20km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도 승차감 자체가 불편한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대형 SUV를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만들어 본 게 GV80이잖아요. GV80도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세팅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같은 제네시스 계열의 G80은 정말 좋거든요. 하체 세팅도 좋고 소음도 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GV80은 아무래도 이 세팅을 왜 이렇게 아직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 세팅을 또 이제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살짝 조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GV80 쿠페의 2열을 한번 타봤는데요. 헤드룸과 레그룸은 매우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헤드룸도 주먹 한 개가 그냥 들어갈 만하고,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뒤까지 눕혔을 때는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쿠페형 SUV다 보니까 이 썬루프를 콘글라스로 좀 만들었으면 좀 더 훨씬 더 개방감이 크지 않았나 싶네요. 기본적인 이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프로비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제공하고 있고, 이 손이 닿는 부분은 전부 다 이 나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도 사실 좀 전동으로 좀 했으면 좀 더 고급감이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공조기는 3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2열 통풍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2열의 이 승차감은 잔진동은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열에서는 노면이 좋지 않아도 잔진동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확실히 잔진동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이제 갈 수 있지만, 승차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편안한 SUV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은 여전히 좋습니다. 소음은 풍절음은 확실히 2열에서 조금 더 들리는 느낌이긴 하고, 그렇지만 노면의 소음은 여전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남이 태워주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2열 시승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열 할 때는 많이 신경도 쓰면서 운전을 하는데, 2열은 편안하게 이 앞에 시야를 보면서 옆에 구경도 하면서 드라이빙을 즐기는 느낌이라 매우 편안하고 좋네요.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없고, 룸미러도 디지털 룸미러와 그리고 일반적인 룸미러를 사용하는데, 디지털 룸미러는 글쎄요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쿠페형 SUV인데 뒤쪽에 이제 룸밀러의 시야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네시스 GV80 쿠페는 브레이크의 세팅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에 대한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눌리면서 제동이 되는 느낌이 강한데,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에 담력이 훨씬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체가 앞으로 콱 쏠리면서 그 브레이킹이 되는 느낌입니다. 1열에서도 운전할 때도 그 느낌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지금 2열에 탔을 때의 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 느낌도 2열에 있는 승객이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이지 않나 싶어요. 앞뒤 브레이크의 세팅을 좀 조율을 잘못한 것 같아요. 5인승이라서 중간을 한번 타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진짜 아이들이나 정말 짧은 거리를 갈 때만 타면 좋은 시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죠. 지금 시속이 한 40km로 지금 맨홀 뚜껑을 좀 밟고 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푹신푹신한 시트에서 중간이 좀 딱딱한 시트거든요. 이 쿠션감이 없는 이 시트를 앉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네요. 잔진동과 이 충격이 제대로 올라옵니다. 시트 자체도 좀 높다 보니까 헤드룸도 조금 닿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시야가 2열에서는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프론트 글라스도 매우 넓고, 이 사이드에 대한 이 글라스도 되게 시야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컬러는 지금 무광 컬러입니다. 무광 블랙 같은 느낌의 컬러인데, 스포티한 그 차량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지만 차량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GV80 쿠페에서 가장 유심히 봤던 이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는 이 부분입니다. 이 트렁크 리드라인과 이 뒤쪽 펜다의 이 스포일러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기존 다른 SUV 쿠페와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덕테일처럼 올라와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스포티합니다. 다만 이게 후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측면에서 봤을 때의 이 느낌이 매우 다르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스포티한 이 트렁크 리드라인과 이 사이드를 보여주는데, 후면으로 갔을 때는 쿠페형 SUV에서만 제공되는 그 빵빵한 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넓다기보다 그냥 내려와 있는, 그냥 축 처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GV80 쿠페로 오면서 이 테일 램프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라인으로 2열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웠지만, 지금의 이 디자인 자체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안정감이 늘게끔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 GV80 쿠페가 아닌 일반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페이스리프트 전과 동일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후면 글라스 쪽에 이 스포일러를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앙에 그 공기가 제대로 흐를 수 있게끔 쭉 나오는 이 디자인은 기존 X6와 좀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형키로 오면서 디자인 자체가 몹시 예뻐진 것 같습니다. 다만 키 무게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네요.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기본적인 우드 트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에 따라 카본 트림으로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GV80의 그 고급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우드 트림이 훨씬 고급스럽지 않나 싶네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햅틱의 그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기본적인 인테리어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GV8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 디자인이 매우 멋스럽게 바뀐 부분이 가장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 D컷 형태의 이 스티어링 휠은 좀 도톰하고, 그리고 그 파지감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패들 시프트는 플라스틱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페달은 약간 조금 고급감이 없게끔 이 플라스틱 재질로 그냥 만들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가운데 있는 카메라 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이 정도의 그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쿠페형 SUV 치고는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12V 파워 아울렛과 그리고 기어를 이렇게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전자동이네요. 전동으로 되어 있고, 그 폴딩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 플랫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시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차이면 분명합니다.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 GV80 쿠페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웬만하면 X6를 구매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승차감도 그렇지만 쿠페형 SUV를 사시는 분들은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디자인도 살짝 좀 얼빵하고, 그렇다면 디자인 좀 얼빵하면 드라이빙에 대한 퍼포먼스라도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챙기지 못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